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좀 여러분 특이한 뭐라 그러지? 특이한 투자라 해야 되나? 뭐 저는 물린 거긴 한데 뭐 이런 투자도 있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려고 카메라를 켰고 제가 지금 해외라 가지고 인터넷이 좀 좋진 않아요. 이거는 제가 사실 원래 컨설팅 펌을 다니다가 원래 경업하긴 했었는데 조그만 회사를 하고 있는 그 법인 명의를 활용해서 그 법인 대출을 10분 활용해서 산 이제 부동산 물건인데요. 사실 이게 되게 선호되는 위치는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사실 이게 옛날에 21년도 때 개인으로 이제 분양권 불장 때 가지고 있던 거라 그때 이제 한 3, 4억 먹을 줄 알고 왔는데 아무튼 지금은 뭐 그렇게 뭐 손실은 아니지만 그렇게 맛있진 않았다. 그래서 뭐 대략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 인하대역 앞에 되게 큰 SK 스카이뷰라고 단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 아파트는 사실 법인으로 사기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아파트는 아니고 되게 아파텔이죠. 근데 이제 아파텔이 언제 이제 시장에서 확 주목을 받냐라고 하면은 토어제나 이제 각종 대출 규제로 묶였을 때 아파텔은 사실 오피스텔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규제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대출이 뭐 70%, 생기점 80%까지도 나옵니다. 심지어 그 토어제나 이런 규제로 묶였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때 굉장히 이제 아파트랑 시세가 스프레드가 확 붙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 매물입니다. 요 매물 아니고 여기 바로 옆에 단지인데 이거를 제가 그 처음에 이제 그 분양을 받았을 때는 뭐 한 이거 좀 에러가 있는 것 같은데 해외라서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6억 얼마였을 때 받아가지고 뭐 지금은 이제 뭐 한 그러네요. 그때 7억까지 왔구나. 와 지금 뭐 5억 얼마까지 왔는데 아무튼 이때쯤 분양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뭐냐면 CTOCL이라고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미니 신도시처럼 들어와요. 근데 여기서는 요 25평이 뭐라 그러지? 요 그러니까 아파트 평수로는 한 25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지금 그 아파텔, 그러니까 오피스텔인데 이제 아파트처럼 생긴 걸 받았습니다. 뭐 안에 뭐 실제로 아파트랑 비슷하고 뷰도 턱유리가 좋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거를 저는 그 법인으로 샀고 거의 뭐 대출 풀로 받아서 그렇게 투자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그럼 이런 거가 어떡하냐. 근데 이제 그런 건데, 이게 사실은, 법인 대출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랑 다르게 이제 시설 자금이나 운영 자금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시설 자금으로 받았는데, 대출이 그래도 그 아파트나 이런 개인이 사는 거에 비해 여유롭다. 그리고 알다시피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은 상업용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똑같습니다. 개인으로 사나 법인으로 사나 개인 사업자로 사나 똑같습니다. 4.6%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분양을 3억 얼마 3억 5천에 받았나? 뭐 그쯤 받았는데 취득세를 한 1600인가? 그 정도 됐어요. 그래서 사실 취득세에는 개인이 사기에는 만만치 않다. 근데 이제 여기에 장점은 뭐냐면은 제가 처음에 이제 입주장 때 제가 대출을 2억 6,700을 받고 나머지 이제 현금을 넣어서 좀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법인으로 산 거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했는데 처음에는 입주장이어서 월세가 천에 110으로 1년 계약을 했어요. 1년 계약을 하고 그걸 하고 당시에는 이게 변동금리긴 한데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나갔던 것 같아요. 월세가. 그 이자가. 그래서 한 10만 원 정도 남은 상태로 계속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뭐 모를 수도 있구나. 그 법인 대출 같은 경우에는 그 원리금 상환이 아니에요. 아파트는 저희가 개인으로 사면 원리금 상환인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자만 상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2억 6,700에 대한 이자가 100만 원 정도였고 나머지 10만 원으로 이제 세금을 내다가 이번에 갱신을 하는데 바로 이게 시세가 달라져서 2천에 120으로 했거든요. 근데 물론 이거는 다 사업자분이라 월세가 좀 싼 거예요. 이게 집 쓰시는 분으로 하면은 월세가 한 10에서 20만 원 더 받아요. 근데 이제 다 이제 사업 하시는 분들이 쓰는 거다 보니까 이번에도 사업자분이랑 해서 2천에 120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한 달에 20만 원 남는다. 이게 어쨌든 이게 수익률이 날 수밖에 없는 단지여서 당장은 월세 수익률.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언제쯤 엑시이 가능하냐라고 하면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지금 뭐 동탄이 뭐 19억 가고 이러잖아요. 지금 롯데캐슬이 그러면은 점점 저는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그 규제 지역이 넓어지거나 아니면은 아예 서울이 풀려서 이 스프레드가 확 붙는 현상이 일어날 텐데 그때 이제 그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기가 그래도 구축이 돼서 지금 25평이 5억이야. 그쵸? 아까 5억이었나? 네, 5억이죠. 근데 여기 25평 아파트긴 하지만 이게 5억이면 나는 10년 됐네? 그럼 나는 오피스텔이긴 하지만 신축으로 갈래라고 하는 수요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이 이거를 사주게 됩니다. 왜냐면 스프레드가 벌써 1억 5천이 나니까. 그 스프레드가 점점 붙어요. 그러면
하나은행은 이제 붙을 때는 신축 기준으로 80%까지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25평 아파트랑 25평 아파텔이랑 예를 들어 25평 아파트가 6억이다 하면은 25평 아파텔은 6, 8에 40, 4억 8천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스프레드가 벌어졌어요. 왜? 오피스텔이 소외받았으니까. 근데 이 시장은 계속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간 다시 이게 스프레드가 붙고 하는 그 타이밍이 오는데 뭐 그때를 엑시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들은 뭐 걱정했어요. 야, 오피스텔은 망하는 거 아니야? 사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긴 한데 그러니까 아파트랑 대지 지분율이 똑같아요. 뭐 의미 없긴 해요. 사실 인천이라 하급지구 뭐 이렇게 좋은 동네 아니어서 대지분 의미 없긴 한데 25평 아파트인데 대지가 13평이나 12평이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그런 것도 있다. 이게 컨소시엄이라서 다 같이 져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스프레드가 붙을 때 매각이 가능하다. 그리고 꼭 그러면 너 리스크 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여기 저 부동산에 올리자마자 그 다음날 나갔나? 그래요. 예, 임차가 안 나갈 수가 없다. 그리고 대출보다 월세를 더 받는데 이자보다 더 받는데 도대체 리스크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제 뭐 리스크가 무엇이냐 하면은 뭐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생각 안 나는데 아직까지 리스크가 뭐 아무튼 그래서 그럴 때 지금 법인에서 매각을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캐시도 많이 다시 페이백했고 왜냐면 보증금도 올랐고 월세도 올랐고 하고 하면서 했고 또 다음 뭔가를 마련하려고 지금 대기 중에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투자 같은 경우도 새로운 투자긴 한데 되게 걱정이 없을 수 있다. 왜냐면은 어쨌든 이자보다 월세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왜냐면은 아파트를 개인에서 투자를 하면은 원리금이라서 월세를 더 받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수익률 관점에서도 아파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매매가가 비싸니까. 그래서 뭐 이런 사례도 있다라고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궁금하시진 않겠지만 제가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법인 투자도 가능하다는 점. 물론 저는 그 하나은행에서 받았고요. 1금융권에서 받아서 금리가 막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예 그렇습니다. 4%대 지금 중후반이긴 한데 꽤 높은 편이네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 수익률이 잘 나오기 때문에 이자가 더 싸서 리스크가 거의 뭐 낮아진다. 0에 가깝다. 그리고 이게 시장 항상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인플레이션이 오는 한 가격이 뭐 갑자기 뭐 1억 되고 2억 되고 이러기 쉽지 않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한 투자도 있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따로 이 부동산 마기에서 법인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를 등기치기 위해서 법인을 팠는데 하다 보니 법인으로 하는 사업이 그래도 꽤 돼서 그 사업을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퇴사하고 그래서 예,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한번 새로운 투자법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